안녕하세요. 이준수 세무사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도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사유 중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법 규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 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 사업이 구획 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을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하여 기간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내가 취득한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었고 사업 시행 완료로 환지 방식에 의해 내가 돌려받은 토지는 그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하여 기간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에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도시계획사업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중 도시개발사업만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계속해서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환지 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 사업만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환지 방식은 사업 시행 이전의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변화시키지 않고 사업 시행 이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종전 토지 소유자의 기존의 권리를 그대로 이전시키는 개발 방식입니다. 참고로 수용 방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사업 시행자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의 방법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를 전부 취득하여 사업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수용 방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주고 그 토지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 토지 소유자들의 소유권은 소멸된다는 점에서 환지 방식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3번은 내용이 좀 지엽적이기도 해서 결론만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법 규정에서 구획단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그 구획단이라는 의미가 해당 개별 특정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규정을 다시 한번 보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 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해당 개별 특정 토지가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다면 그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하여 기간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다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 어떤 날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구획 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라 함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 등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토지의 정지 작업이 마무리된 이외에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급 배수시설공사가 완료된 시점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에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2년간의 기간 계산 시 기산일은 공사 완료 공고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공사 완료 공고일을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 보아 이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2년간을 사업용 사용 기간에 포함하여 기간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동그라미 2번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공사 완료 공고일 전에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을 사실상 완료일로 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공사 완료 공고일 후에 특별한 사정으로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공사 완료 공고일이 아닌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을 사실상 완료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을 실무적으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2년을 계산하지만 공사 완료일 공고일 전이라도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날을 파악할 수가 있다면 그 날로부터 2년을 계산하는 것이고, 공사 완료 공고일 후라 하더라도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날이 따로 있다면 이때부터 2년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례별로 사업용 사용기간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하여 공사 완료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하여 공사 완료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취득하여 공사 완료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취득하여 공사 완료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이전 내용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사유 중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하여 기간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내용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사유 중 사업용 사용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하여 기간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내용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공사 완료일 이전에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사례 1에서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지정고시일 전까지는 토지 지목별로 일반적인 사업용 사용기간을 계산하지만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부터 양도일까지는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토지 취득 후에 법령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하여 기간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사례 2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공사 완료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나는 그 환지 위에 건물을 올렸다고 해보겠습니다. 사례 2에서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 그리고 건물공사 완료일부터 해당 토지 양도일까지는 토지 지목별로 일반적인 사용기간을 계산하여 기간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로부터 사업 완료일까지 그리고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리고 건물공사 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는 각각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하여 기간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 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 사업이 구획 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을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하여 기간 기준을 적용하죠. 따라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당초 토지 취득 당시 건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그리고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하여 기간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사업용 사용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례 3번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여 공사 완료일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사례 3의 경우처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또는 제한되어야 그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하여 기간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업 완료일로부터 2년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보는 규정은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기 이전에 양도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례 4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취득하여 공사 완료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사례 4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하여 기간 기준을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죠. 사례 4에서도 사례 3과 마찬가지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도시개발사업 완료일까지는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로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에 건물 건설 공사에 착공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도 공사 완료일로부터 2년간의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사례 1에서 4까지는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사유 중 토지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그리고 사업용 사용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에 해당하는지 각각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사유 중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사유 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